자, 그러면 이 작품을 우선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이거 5년 전 수능이었거든? 그러면 이때 뭐가 나왔었냐면 김관식의 거산호 이거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내용 들으면 기억날 수 있어. 장거리를 등지고 앉아 북창을 바라보니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은 어떤 긍정적 속성을 갖고 있더라. 5개.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게 산인데 나도 죽으면 저 산에 가서 묻히고 싶다. 몰라요? 자, 이러면 이게 22년 수능에 나왔던 거산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산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 산에 대하여라고 하는 작품도 자연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선생님 왜 이걸 같이 얘기를 하냐면 수능에서 이런 주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에 이런 주제가 있는 작품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작가는 되게 수능에 많이 나와서 우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23년 여러분 우리 고3 9월 모의고사에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신경림 작가는 여러분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혹은 농무, 목계장터 혹은 여러분 동해바다 이런 작품들이 기출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와서 접했던 작가이기도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 예전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 작가는 두 가지의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 자,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시세계를 되게 여러 개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크게 선생님은 두 개로 좀 나눠볼게요. 이 작가가 초기에 젊었던 시절에 썼던 내용들은 대부분 농민들의 한, 농민들의 울분, 그래서 농무, 목계장터 이런 작품들을 제시를 해. 이런 거. 근데 후기 시들은 여기 보면 산에 대하여, 동해바다 이러면 이렇게 산과 바다, 길같이 자연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긍정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림의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여러분 대부분 요즘은 요 주제를 많이 제시를 해요. 왜? 수능에서 이런 주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자연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과 여러분 이제 인간의 대응되는 모습을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해볼게.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건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 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약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오름이 엄청 많잖아. 근데 오름이 뾰족해 아니면 둥글어? 둥글거든? 그리고 오름이 엄청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애들이 좀 많잖아. 그래서 한라산이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높은 산이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산하면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좀 낮다, 둥글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애들한테 산 그려보세요 하면 그냥 산 이렇게만 그리거든? 근데 이제 육지 애들한테 얘들아 산 그려보세요 하면 이렇게 그려. 산맥을 그리거든요. 왜? 주변에 산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산맥들은요 험준한 산들도 많고요. 그리고 산이 얘들아 이 오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죠. 한라산보다는 낮더라도 높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저렇게 크다, 높다, 험준하다, 가파르다 이러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산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주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일반적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 생각을 우리는 이제 얘들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얘들아? 통념. 그치? 그러면 산에 대한 통념을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부정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산에 대한 부정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산 하면 무조건 크고 무조건 높고 이런 높은 산의 이미지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산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자,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며 웃으며 나지막하게 엎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갔다. 쳤다. 자, 그러면 여기의 내용을 보면 우선 여러분 표현법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여러분 어떤 표현법을 주로 쓰고 있어요? 산을 의인화시켜요. 다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산이 어떤 산인지 한번 봐봐. 이 산은요, 높은 산 아래에서 엎드려 있대요. 그러면 이 산은 높은 산이에요,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을, 그치?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산은 낮은 산이야. 자, 근데 여러분 옆에 얘들아 산은 이렇게 높은데 이 낮은 산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거나 앉은뱅이도 아니고 엎드려 있거든, 엎드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자는 거는 그냥 그렇게 자는 거지만 다른 누군가 앞에서 내가 엎드려 있다는 건 되게 굴욕적인 자세예요. 왜냐면 옆에 높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엎드려 있다는 건 뭔가 나 혼자 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굴욕적인 자세야. 그러면 여러분 나지막히 엎드려 있다는 건 여러분 이 산은 굴욕적이고 되게 보잘것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때? 개의치 않아. 시시덕거려. 즐거워. 그냥 웃으면서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 이 낮은 산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이런 굴욕적이고 좀 보잘것없는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자연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의연하게 그냥 얘들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의연하다. 자,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서 동네로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들의 삶을 구경할 때. 자, 여러분 이렇게 산맥이 있잖아요. 산맥들은 산들이 쭉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산들은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면왕정가도 우리 수능특강에서 나왔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산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재월봉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면왕정을 세웠다고 했잖아.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떨어져 나와 있는 산들이 있어. 그럼 이런 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들은 낮은 산은 뒷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한라산에 여러분 1년에 몇 번 가요? 선생님 안 간지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안 가요. 왜? 너무 높으니까 갈 엄두조차 생기지 않아. 근데 여러분 엄마 따라서 여러분 그 어른들이나 조금 이렇게 집 옆에 있는 낮은 이런 산들은 가요. 선생님 집은 대정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대정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지금 대정에 살고 계시니까 그 대정에 얘들아 단산과 송악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어. 높지 않은 산. 그 맨날 얘들아 선생님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이러면 그 산에 가면 한 10분, 15분이면 여러분 자전거 타서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그 산에 가요. 그러면 이제 가을 되면 얘들아 밤 따가지고 얘들아 그 밤 거기에서 구워 먹다가 불나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소방차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니면 거기에 얘들아 용천수 같이 뭔가 물이 막 올라오는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가 얘들아 이렇게 돌담 쌓아놔가지고 어른들도 얘들아 여름에 목욕하고 애들도 가서 목욕하고 그런 놀 수 있는 곳이었거든. 뭐 선생님 어렸을 때 뭐 컴퓨터 있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뭐 핸드폰 있었던 게 아니니까 맨날 밖에서 그러고 놀러 다니는 거야. 이 산은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맨날 놀러 갈 수 있는 곳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라산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높으니까 자주 못 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는 없는데 주변에 있는 낮은 산들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산은 바로 낮은 산이고 그러면 이 낮은 산의 속성은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 그러면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우리는 의인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8번.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 순한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여러분 쌍은 연인들이야. 여러분 그 쌍쌍이라는 표현 쓰잖아. 여러분 연인들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 낮은 산의 역할이 나왔어. 그러면 낮은 산의 역할을 보면요, 여러분 그냥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어떠한 이렇게 지나가는 한 길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낮은 산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까지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거창해? 뭔가 막 특별한 걸 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게 아니지. 되게 소박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소박하지만 누군가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위로 올릴게 얘들아. 한 번에 같이 볼 거니까 12번.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갓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진내가 배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갓난이네 집에 있는 그 집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비유를 해주는데 때에 절고 지린내가 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 낮은 산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뭔가 때에 절고 지린내가 난다라는 건 여러분 사실 여러분 부유하고 좋고 고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럽고, 그 다음에 얘들아 누추하고 가난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산은 가난하고 누추하고 열악한 환경처럼 보이지만, 내 이웃이던 갓난이네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개미나무, 찰피나무며 모시대 대쑥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배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편법을 썼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열거. 그러면 여러분 열거를 쓰면 아까 선생님 뭘 찾으라고 했어요? 공통점. 그치? 공통점을 찾을 건데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눈개비나무, 찰피나무, 모시대, 개쑥.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이 뒷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서식하는 식물들. 그러면 얘는 낮은 산에 서식하는 식물들이야. 선생님 아빠가 이제 퇴직하시고 유일하게 이제 봄에 취미생활이 하나 있거든요. 봄에는 뭘 하러 다니시냐면요, 고사리 캐러 다니세요. 그 고사리를 막 이만한 자루에다 막 이만큼씩 갖고 오거든. 아빠한테 아빠 나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자기만 아는 스팟이래. 같이 안 간대. 절대 알려줄 수가 없대. 그래서 이만큼 막 태워. 할머니랑 같이 가자고 할머니가 하면 안 된대. 자기만 아는 스팟이 있대. 안 된대.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아빠 이제 뭐 하러 다니냐면요, 봄알 캐러 다녀요. 이제 수경 하나 이렇게 쓰고요. 봄알 이렇게 앞바다에 가서 이렇게. 근데 이제 해녀들이 얘들아 이렇게 금지하는 곳은 못 가고, 이런 그 앞바다에 있는 그 봄알들 있잖아. 요만한 조그만 것들 이거 캐러 다니는 거야. 우리 아빠 그 아빠의 취미생활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네들 우리 아빠한테는 그런 자연들이 아빠한테는 소소한 행복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산에서 이런 나무들이 뭔지 모르고 이런 여러분 식물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소소하게 얘들아 사람들에게 뭘 주는 존재들?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자, 그럼 똑같이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뭔지는 모르지만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노래를 부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 그러면 곤줄박이하고 개개비가 뭔지는 몰라도 얘들아 대략 뭐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얘네도 새. 그러면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산새들이야. 여러분 우리 자연에 가서 새 울음소리. 여러분 자연에서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봐. 나이 들면 점점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변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문 열어놓고 만약에 자다가 아침에 내 방문 앞에서 새 소리가 들리잖아요. 잠이 없어지나? 자 여러분 그 잠이 없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런지 이 새 소리 듣고 딱 깨나면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요게 얘들아 산새가 이런 소소한 재미를 또 줘. 이러면 풀이 찌르르 풀벌레가 울고 매미 울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하나씩 있으면 이런 또 재미가 있어. 그러면 그런 재미를 주는 게 바로 자연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자연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얘들아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주냐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얘들아 성취를 하고 얘들아 내가 성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소소한 기쁨들인 거지. 그래서 이게 소박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가자.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여러분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대립을 하고 사람들끼리 얘들아 싸우기도 한다라는 거야. 갈등하고 대립하더라도 칡넝풀처럼 머루 넝풀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지급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지급법은 여러분 사람들이 갈등을 하면서도 뭘 하냐면 어우러져서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도 이렇게 갈등과 대립을 하지 않아요? 형제랑 안 싸워요? 지금 선생님 아이도 싸우는데 자, 우리 지금 둘째 동생이랑 말 잘 안 하는데 선생님 왜냐면 우리 동생이 계속 정치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만 좀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만 좀 해 이렇게 해서 우리 동생이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지금 요새 말 안 한단 말이야 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싸우다가 근데 또 우리 동생 이제 며칠 있다 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시시덕거리면서 또 놀고 있을걸 같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해요. 어우러져서. 여러분 엄마 아빠랑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랑도 싸웠다가 말다툼 선생님 너무 아직 철없니? 얘들아 엄마 아빠랑 아직도 싸우는데 자 이러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아빠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아빠가 왜? 막 이러면서 막 싸웠단 말이야. 그러다가 밥 먹으면서 또 화해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재미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높은 곳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낮은 산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부분 가자. 사람들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닌 듯 다 외치면서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 여러분 여기 앞에도 그렇지만 계속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산도 다양하더라. 근데 여러분 화자가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사실 반대야. 산이 다양하니까 사람들도 이렇더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자연과 인간이 대응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이러니까 사람도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면서 사는 건 아니더라. 자, 여러분 산이 너무 높으면요 한라산에 좀 날씨 안 좋을 때 좀 올라가면 이 중턱에서 이렇게 구름 껴있는 거 볼 수 있어. 조금 높이 올라가면. 그러면 여러분 어깨 이 흰 구름을 얘들아 겨드랑이에 꼈다라는 건 산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만큼 산이 높다. 그리고 어깨에 얘들아 바람을 여러분 맞받아친다라는 건 산이 너무 높으니까 바람을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면 그런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 높은 산들은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산이든 인간이든 되게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산과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산이 갖고 있는 높은 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시하면서 높은 산만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산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작품을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를 뭘 해보냐면 이 산과 나무가 산과 낮은 산과 높은 산이
어떤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정리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어떤 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관심을 유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그거에 들어갈 때가 있어. 진술이라는 단어가 시에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소설에서는 진술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그냥 여러분 바로 요약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얘들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묘사해서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 진술은 어조라고 생각하면 돼. 어조야, 어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어떤 어조가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어조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 개. 태도로 만들거나 종결어미로 만들거든요. 여기 지금 종결어미가 다 반복돼요. 어떤 게 반복돼요? 종결어미가 아니다, 아니다, 안다, 안다, 다로 끝나. 근데 아니다, 안다 이건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야? 단정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단정적인 진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산을 의인하여서 삶에 대한 깨달음 느끼고 있다. 자, 그러면 아래 얘들아 우리 정리해볼게. 자, 여러분 이 높은 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이라고 보면 되냐면 인간의 어떤 명예나 성취를 여러분 이제 추구하면서 이거를 얻어낸 삶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명예하고 성취를 얻어내니까 아까 얘들아 산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여러분 되게 우뚝 서 있다고 했잖아. 그 우뚝 서 있는 건 여러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여러분 잘난 척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추구하고 얻어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고고하게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삶. 이게 높은 산이고요. 자, 반대로 낮은 산은 여러분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다라는 건 약간 이제 뭔가 보잘것없고 굴욕적인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이런 뭔가 높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했으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뭐 가난하고 여러분 남루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사이가 좋아서 얘들아 조화를 얻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산은 자기가 얘가 뭐 거창한 걸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소박하게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세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어떤 포용하는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포용하는 삶을 낮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이 낮은 산에 대한 여러분 보잘것없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낮은 산 같은 삶을 긍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 이제 이 수능 특강하고 이제 이렇게 기출해서 아까도 계속 하긴 했지만 자연과 인간이 여러분 계속 대응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작품을 시험에 냈었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자연과 여러분 미안해. 인간의 삶을 자연에 투영시킨다라는 그 서술상의 특징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왜? 인간의 이런 삶을 자연에다가 넣어서 자연에도 이런 삶이 있듯이 인간도 이런 삶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니까 대응을 여러분 다른 말로 이렇게 투영이라는 말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대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으니까 여러분 좀 말을 바꿀게요. 그래서 이건 대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 현대시까지 4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고전소설을 한번 꺼내보는데요. 고전소설은 76쪽을
거예요.